가볼게요. 근데 1시간 반 수업하고 중간에 또 쉬는 시간 주잖아요, 솔직히. 자, 아니, 내가요. 자, 284부터 질문 받을게요. 284 쪽 질문이요. 284. 없어요? 285. 없어요? 286. 26번이요. 자, 2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나랑 하지 않았나요? 나랑 했죠? 내가 나중에 따로 받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287.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89. 289. 없어요? 자, 이제 원리합계. 과연 잘 해왔을까요? 자, 가볼게. 292. 진짜 잘했어? 기수불 기말불이? 나랑 했지? 두 문제 다. 이것들 봐라. 졸라 잘한 척하네. 자, 다음 또. 자, 가볼게. 293. 없어요? 294에 7번까지. 진짜 이 정도로 잘했단 말이야? 왜냐? 우리에겐 답안지가 있으니까요. 답안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근데 답안지가 없으면 질문 천국이 되죠. 신기해요. 자, 우리 298쪽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시그마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시그마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울 단원을 한글로 써보면 바로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요, 수들이 배열되어 있는 걸 안 더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하필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뭐였었죠? 등차이거나 등비이거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했다시피 모든 수들의 배열이 등차 또는 등비는 아니에요. 등차, 등비도 여러 가지 수열들 중에 두 개의 일부분일 뿐인 거고, 이 뒤에 심지어 개차도 나올 거고요. 개비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배웠지만 조화순열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등차, 등비는 너무 뚜렷한 법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배운 것 뿐이고요. 이제 아무런 규칙은 있겠지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무규칙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규칙은 있지만 더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 더하기가 어렵다. 왜? 등차, 등비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썼어요. 우리 민유가 한번 말해볼게요. 자, 민유 씨 혹시 우리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뭐였죠? SN이? 지윤아 말해볼래? 2분의 개수 곱하기. 그치. 하지만 내가 라스트 항을 모를 때는 뭐로 대체가 가능하다? 일반항으로. 그래서 2분의 n 2a1 더하기 n-1t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상우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읊어볼까요? 등비. 뭐였죠? 바로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물론 이거 반대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등차 공식도 못 쓰고 등비 공식도 못 쓰는 수열들은 과연 어떻게 더할 거냐? 그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시그마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낼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 시그마가 바로 무슨 뜻이냐? 바로 더해라다 이거. 더해라. 그러니까 이 더하기, 어떤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쭉 n번째 항까지 합. 얘들아, 요거 쓰기 너무 귀찮고 요거 잉크 아까워. 더하기 쓰는 것도. 그래서 이 더하기를 바로 줄여서 우리는 모두 다 시그마라고 퉁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A1, 이 A2, 이 AN 요것들을 우리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써 내려가면서 더한다라는 걸 좀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그마에 이제 위치마다 어떤 숫자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를 배워보면, 자, 시그마 더해라. 바로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K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기는 일단 일반항을 쓰는 칸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몇 번째부터, 어떻게 보면 얘는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디까지냐? 바로 종점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번 선생님 다 나열해 볼까요? 라고 하면 K에다가 여기도 K고 여기도 K지. K에다가 1부터 넣어라 라는 거야. 그래서 1 넣고 더하기 2 넣고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 n번째까지 들어갔을 때 a n번째까지 더하시오를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고 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미 다른 기호로 배우고 있었어. 뭐였지? SN. 이게 바로 SN이더라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수학자들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SN 다 배워왔는데 그냥 SN 만든 김에 SN으로 다 통일하면 되지. 왜 또 시그마를 만들어서 SN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도록 해놨습니까? 라고 하면 이 SN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 바로 뭐냐면 이 SN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하면 S10. A1부터 A 8번째까지 더하면 S8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S10입니까? 아니다. 못 이용한다 이거야. 왜? S를 쓸 때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근데 이처럼 어중간하게 5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할 때는 S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타낼 수 있긴 해. 귀찮게. 어떻게? S10에서 S4를 빼자 이거지. 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더한 걸 5번째부터 10번째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결국엔 표현만 이럴 뿐이지 결국 계산식은 불필요한 A1부터 S4까지가 결국 구해져야 되니까 요게 너무 불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시그마더라라는 거야. 왜? 시그마는 시작점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처럼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하라고 하면 1부터 n번째까지 하면 되지만 여기서 부분합, 즉 5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시오라고 하면 S를 이용해서 못 구하지만 시그마 더할 거야. 뭐를? 이 일반항을. 어디부터? 5부터 몇 번째까지? n번째까지.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하면 바로 시점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시그마의 장점인 거지.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쓰는 칸은 결국 일반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등차 등비도 아닌 색다른 일반항들이 나와도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한번 읽어볼게. 자, 개념 1. 몇 쪽이냐면 지금 298쪽입니다. 합의 기호 시그마는 바로 우리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걸 바로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sum이라는 단어를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AK고 여기가 K인데 여기랑 여기랑 문자가 다르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I, 2I, 3I, 4I 요거 그냥 손으로 노가다로 더하면 몇 I가 나와? 10I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좀 귀찮아서 요거를 한번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이거야. 그럼 시그마 뭐를 더할 거냐? 일반항을 보니까 요 앞에 숫자가 바뀌더라라는 거야.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I도 존재하니까 바뀌는 부분은 K, 바뀌지 않는 부분을 원래대로 써주자 이거지. 그리고 너 K에다 뭐부터 넣었어? 1부터. 몇 가지 넣었어? 4까지. 바로 시그마 K 콜 1부터 4까지 KI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얘를 간략하게 나타낸 거고 얘랑 관련 없는 문자는 절대 건들지 마라. 반복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K에다만 1, 2, 3, 4를 넣어야지 I는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A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지. 그럼 이 K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없다고 해서 답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아마 얘는 무슨 뜻이었냐?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니까 아마 A가 몇 개? 10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즉, 첫 번째 항도 A였고 두 번째 항도 A였고 10번째 항도 A니까 얘는
AAAA를 10개를 더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더라. 그 우리 그럼 몇 A라고 말해? 10A라고 말하잖아. 근데 이걸 쓴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얘를 결국에는 다 이렇게 써봐야지만이 몇 A인지 나옵니까? 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문자와 여기 있는 문자가 서로 관계없는 문자라면 얘를 무슨 취급해라? 상수 취급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상수 A가 나오더라. 근데 A가 몇 개 나오더라? 1부터 10까지 10개가 나오니까 바로 10 곱하기 여기 있는 상수를 말해서 10A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게 시점이 조금 변동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치? 무조건 시점은 바뀔 거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 이퀄 5부터 27까지 B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일단 첫 번째, 얘랑 전혀 관련 없는 문자더라. 그럼 얘는 상수 취급해라. 그럼 얘는 B가 계속 반복되는 수를 더한 거다라는 거지. 그럼 몇 개 더했습니까? 5부터 27까지가 총 몇 개? 23개. 둘이 빼주고 1 더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B가 23개 있는 거니까 아마 23 곱하기 B에서 23B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나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일반항에 들어가는 자리에 문자랑 항상 동일해야지만이 거기다 숫자를 넣는 거지 여기랑 전혀 관련 없는 문자가 왔을 때는 그냥 다 상수 취급해줘라. 근데 그럼 만약에 복합적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A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좀 이따 배울 텐데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땐 사실 이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좀 이따 배우고 일단 당장은 1 플러스 A 이렇게 나올 거고 2 플러스 A 나올 거고 쭉 가서 10 플러스 A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요거를 숫자끼리만 더하면 결국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55가 나올 거고 A가 10개 나올 거니까 10A라고 말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관련 있는 문자만 시그마를 통해서 숫자를 더하는 거고 관련 없는 문자는 여기서도 또 상수 취급해서 여기는 55 나오는 거 좀 이따 배울 거고 요 뒤에는 A가 결국 10개 있다. 10A라고 말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시그마라는 걸 딱 맞닥뜨리면 첫 번째, 여기에 일반항에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가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먼저 따져보고 일치하면 뭔가 규칙적으로 계속 숫자를 넣어서 합을 한번 나타내봐도 되고 만약에 여기랑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수 취급하고 전체 개수 구해서 곱하면 정답이다라는 거야. 이거를 가끔가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뭐 A는 얘네들이 곱한 NA야 라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왜? 이거는 다행히도 1부터 시작했으니까 NA라고 말하지만 1부터가 아니라 5부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5 빼기 27에서 5를 빼고 1 더한 총 개수를 항상 따로따로 구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성질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 방금 말했죠. 시그마는요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K 더하기 BK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AK 더하기 BK가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일반항을 갖는 식이 나왔던 거야. 우리 저번에 그거 기억나시죠? n제곱 플러스 2의 n승. 요거 기억나시죠? 요게 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번째까지 K제곱 플러스 2의 K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신기한 게 뭐냐? 아마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더한 걸 거고 얘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더라 라는 거야. 따라서 앞과 뒤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더해서 바로 우리는 합을 구할 거니까 여기서도 이 시그마는 뭐 할 수 있다? 분배 법칙이 돼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K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BK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로 한번 예시를 바로 이어서 나가면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제곱과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번째까지 2의 K승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공식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부터 쭉 가서 10의 제곱까지 더한 방법 385 그냥 바로 나오고 얘는 아시다시피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부터 시작해서 2의 10승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거 뭐죠?
등비, 수열의 합이죠. 따라서 바로 얘는 2-1분의 첫째 양, 2의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 그래서 2의 11승 빼기 2에서 2048에서 2046이라고 답을 말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 둘이 더한 게 바로 최종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언제는 합치고 언제는 더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합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 합쳐져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것과 이 뒤에 게 너무 따로따로 뭔가 규칙을 가져가. 요 앞에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뒤에는 2에서 2에서 2의 3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애초에 쪼개서 구하셔도 돼요. 하지만 요렇게 나눠져 있을 때 합칠 때는 조금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 시점과 종점이 항상 동일해야 돼요. 여기는 1부터 5까지 더할 건데 여긴 1부터 10까지 더할 거야. 함부로 못 합치겠죠. 왜? 시점은 일치가 돼도 종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여긴 1부터 10까지 더할 건데 여긴 5부터 10까지 더할 거예요. 시점이 달라지면 마음대로 합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꼭 뭐를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럼 요건 되나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번째까지 k 제곱이고요. 시그마 i 이퀄 1부터 10까지 i 플러스 1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시점도 1부터가 맞춰졌고요. 종점도 10까지 맞춰졌어요. 근데요 여기랑 여기가 문자가 달라요. 여긴 K고 여긴 I예요. 그럼 이거 못 합치죠? 아니죠. 우리가요 사실 여기가 왜 K냐면요 그냥 여러 가지 알파벳 중에 그냥 K가 가장 깔끔해 보이니까 K를 쓴 거지. 여기 상우 써도 돼요. 상우가 1부터 10까지 상우 제곱. 민유가 1부터 10까지 민유 더하기 1. 상관없어요.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그냥 상관없어요. 왜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를 구하나 시그마 상우 이퀄 1부터 10까지 상우를 더하나 값은 똑같아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고 상우에다 1부터 넣으니까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여서 결과론적으로는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K인데 여기는 I다?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K로 바꾸고 그 대신 바꿔줬으니까 그 I 들어가는 자리도 K로 바꾸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서야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달라진 거에 쫄지 말고 시그마를 합쳐서 쓸 수 있을 때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되면 되는 거지 문자가 달라도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성질이고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 배웠으면 뭐도 배울까요? 2번에 빼기가 있죠? 2번은 한 번에 여기다 쓸게요. 여기가 빼기면 빼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항상 요거 다음에 저 3번을 뭘 설명하냐? 선생님 그럼 곱하기는요? 라는 거야. 10까지, n까지라고 할게. n까지 ak와 시그마, ak 곱하기 bk. 얘는 선생님 분배해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각자 더해서 곱한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곱하기는 요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1, 2, 2, 3, 3, 4 곱한 거랑 1, 2, 3, 4, 5, 6, 7, 8, 9, 10 다 더한 거랑 2, 3, 4, 5, 6, 7, 8, 9, 10 다 더한 거랑 곱한 게 같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요거랑 항상 따라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나누기다. 얘도 안 된다. AK분의 BK가 있으면 절대 얘도 분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AK분의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BK도 될 수 없다. 그래서 곱하기랑 유일하게 나누기는 시그마 성질이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그마를 잘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미적분 1 배우죠? 미적분 1 첫 단원이 뭐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극한,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 나중에 리미트 배울 건데 리미트랑 똑같아요. 저 시그마가 싹 다 리미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미트도 더하기랑 빼기는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리미트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랑 같은 성질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말되는 거 배워야겠죠? 말되는 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b 곱하기 ak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첫째 항 구해서 b 곱해서 두 번째 항 구해서 b 곱해서 그럼 얘는 모든 항에다가 다 b가 붙어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n번째까지. 그럼 이걸 더하라는 건 너무 b가 큰 숫자일 땐 부담스러울 거니까 b를 묶으면 결국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b를 곱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얘랑 관련 없는 문자는 아까 무슨 취급하자 그랬죠? 상수죠. 상수는 어떻게 하냐? 곱하기일 때는 앞으로 튀어나가서 b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k를 먼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b를 곱해도 문제가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건 곱하기일 때입니다. 곱하기일 때.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고기가 뭐부터 나왔냐? 상수 나왔네. 상수는 이미 하긴 했지만.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바로 상수일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 얘랑 관련 없는 문자일 때는 na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요 개수 구해서 우리가 개수 곱하기 a 값이다 라는 것만 익혀두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298쪽을 다 설명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99쪽에 나왔네요. 여기서 선생님 빼먹은 것만 할게. 여기서 빼먹은 게 뭐냐면 7번이죠. 지금 밑에 개념 플러스에 주의할 시그마 표현에서 1번하고 제가 3번을 표현했었어요. 1번이 얘일 거고 3번이 얘일 겁니다. 근데 요것도 선생님이 놓쳤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ak를 다 더한 다음에 제곱한 것은 누구랑 같냐? 각 항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해 가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건 너무 뻔하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여러분 혹시 아까 내가 말했는데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제곱이 바로 385거든요.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얘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를 더한 다음에 제곱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고요. 얘가 55의 제곱이랑 마찬가지냐라는 거죠. 여러분 55의 제곱이 뭐죠? 3025거든요. 3025. 선생님이 왜 외웠을까요? 너네도 외워야 돼요. 미안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똑똑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외워야 할 숫자예요. 55, 385, 3025는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외우게 될 숫자입니다. 얘가 3025예요. 다르죠? 얘는 55,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한 거고 얘는 55를 제곱한 거니까 다르지 않냐. 그래서 각 항을 제곱해서 더한 건 모든 항을 더해서 제곱한 거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뭔가 뽐내는 것처럼 말했던 55, 385, 3025가 왜 나오는지를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야. 수학자들이 아시다시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지훈아, 5C3, 10. 상호야, 5팩, 120. 그 다음에 요즘에 배우는 거 뭐 있을까? 요즘 또 외우는 거, 숫자 외워야 될 거. 요즘에, 잠깐만, 너는 지금 어디 배우고 있지? 우리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집합 나가고 있죠? 집합에서 외워야 되는 숫자가 있었을까요? 집합에 외워야 되는 숫자가 있었을까? 없었어? 확실해? 뭐? 그렇지.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n승계. 그럼 물어볼게. 이거 혹시 n반에는 있는지. 누구 시켜볼까? 민유. 눈가를 피했어요. 민유야, 왜 부분 집합의 개수가 원소가 n개일 때 공식이 2의 n승계죠? 잘 배웠네. 들어갈지 말지. 모든 원소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선생님, 이미 수학자들이 아주 친절하게도 자연수의 합들은 벌써 다 구해놨어요. 무슨 뜻이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 저 n 값이 어디서 끊기든지 간에 1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값은 공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바로 써라고 했어. 그 바로 공식이 뭐냐? 바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외워둬야 되는 게 바로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 공식을 외워놓으셔야 된다. 2분의 10 곱하기 11. 그래서 몇? 55더라 라는 거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저 1번 공식은 벌써 여러분들 어디서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때 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요 공식 기억나요? 요게 뭐였어요? 선생님이 그러지. 너네 1부터 10까지 더해봐 라고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더했어 너네? 1 더하기 10은 11이고요. 2 더하기 9도 11이에요. 11이 몇 개 나오죠? 총 10개인데 2개씩 5세트 나와요. 총 11이 10개인데 2세트씩 묶여서 2분의 10 곱하기 11에서 55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사실 시그마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그마를 가르쳐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자연수의 합이야. 아까 맨 뒤를 더해서 전체 개수를 2로 나눈 걸 곱하면 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 인간들이 아니죠. 그럼 우리 한 번 더 좀 변태스럽게 모든 항을 한번 제곱해서 더해보는 건 어때? 라는 거야.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n의 제곱까지 한번 더해보자 라는 거야. 그랬더니 얘도 규칙이 나오더라. 바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벌써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라고 해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번째까지 k제곱 공식을 써보니까 6분의 10, 11, 21이고 2, 5, 10, 2, 3은 6, 3, 7은 21. 그래서 55 곱하기 7 나오니까 5, 7은 35, 5, 7은 35. 385가 바로 구해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주구장창 여기 있다. 385를 말했던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많이 쓰니까 외워두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변태스럽게 또 다음 수학자가 나타나서 야, 이왕 해본 김에 모든 항을 세제곱해서 한번 더 해보자. 즉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쭉 가서 n의 세제곱까지 한번 더 해볼래? 라고 봤더니 이것도 또 규칙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어떤 규칙이냐 봤더니 이건 공식 왜 되게 쉬워. 뭔지 알아?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뭐였지? 시그마 K 공식이었지. 그걸 제곱하면 돼. 그걸 제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게 1부터 K 이퀄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공식이 2분의 10, 11을 제곱하는 거니까 55의 제곱이 나오고 55의 제곱이 바로 뭐다? 3025더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3025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외워야 되는 숫자들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55, 385. 만약에 3025가 안 외워지면 55의 제곱으로라도 알고 있으세요. 55의 제곱이라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냥 빨리빨리 계산만 한번 해보면 되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항상 1부터다. 그 말 뜻은 이 공식은 1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못 사용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까 우리 유나가 말했는데 여기 썼다가 내가 지운 건데 만약에 5번째 항부터 한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을 때 그럼 얘는 다시 쓰면 S20에서 S4를 빼는 건데 이래봤자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만약에 시그마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럼 얘는 5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만약에 얘가 일반항이 너무 이쁘게 K였어. N.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K는 5부터 20번째까지 바로 N 값, K 값이 될 거다라는 거지. 일반항을 써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겨? 써먹을 수가 없어. 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왜?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공식은 사실상 1부터 쓸 수 있는 건데 얘는 넣었을 때 5부터 시작하니까 사실상 뭐 한다? 못 사용한다라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린 얘도 시그마 K 이퀄 1부터 20번째까지 K 공식에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4번째까지 K 공식을 쓰는 거니까 얘는 2분의 20 곱하기 21에서 2분의 4 곱하기 5를 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2분의 20으로 묶으면 여기는 21이 남을 거고 여기는 1이 남을 거니까 사실상 얘가 20이고 곱해서 답은 200이 나올 거다라고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계산하기는 쉬워진다. 이 공식들은 바로바로 사용해서 n값에다가 종점만 넣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사실 시그마 공식을 미리 알면 이번에 공수투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자연수의 합을 구할 때나 어디까지 어디 숫자의 합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요럴 때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2번을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가은이가 없어서 조용하고. 힘들어요? 하면 가은이 아시죠? 네. 네, 선생님. 그만하면 안 돼요? 자, 가볼게요. 필수 예제, 확인 문제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F12 10이고 F1이 5다 라고 갑자기 던져줬어요.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가 어떤 f의 함수에 대한 어떤 일반항을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 아, 이거 불편하죠. 2부터예요. 짜증나게. 2부터 10까지 fk 마이너스 에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9까지 fk 플러스 1을 빼달래요. 그럼 자, 이것을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죠. 선생님, 저는요, 이걸 뭐 합쳐보고 싶어요. 이거 합치는 애들 가끔 있어요. 근데 합칠 때 얘들아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합치려면 어디랑 어디가 동일해야 되죠? 시작점, 종점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강제로 1, 얘를 강제로 10 만든 다음에, 여러분, 그럼 이거 연습 좀 한번 해보자. 내 마음대로 1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어떤 fk였거든요. 근데 이걸 제 마음대로 1부터 10까지로 만들면, 아니, 여기가 9였어요. 더 복잡하게. 이걸 10까지로 만들었어요. fk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해주면 돼요? 이 뒤에다가. 지금 보세요. 없었던 놈을 강제로 만들었고요. 있어야 할 놈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없어야 될 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우린 거꾸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원래 F5부터 시작한 애밖에 없었지만 내 마음대로 F1부터를 만들었으니까 실질적으로 F1, F2, F3 일단 다 써볼게. F4, F5를 일단은 빼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F9까지밖에 없는데 F10을 만들었으니까 한 번 더 F10을 한 번 더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반대로 여기가 11이었어요. 근데 아하, 이번엔 내가 내 마음대로 11이었던 놈을 10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원래 있어야 될 놈이 없죠. 그럼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11번째를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택하는 친구들이 이제 얘를 1로 다운시키고 얘를 10으로 업시켜서 서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 보세요. 요거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F1부터 어디까지? F9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F 몇부터? 2부터 F10까지 더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빼면 2, 3, 4, 5, 6, 7, 8, 9까지 다 없어지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앞에는 F1 남고 뒤에는 F10이 남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양쪽 것만 알려줬구나. 5 빼기 10에서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수열의 합이 진짜 설명하면 10명 중 거의 5명은 와서 저 솔직히 말해서 수열합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하거든. 그럼 난 딱 한마디에 수열의 합이 왜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 너네들은 너무 이것들이 장대하게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꼈다 보니까 수열의 합은 굉장히 간략하게 나타낸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은 생략이 많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 수열의 합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래. 도저히 풀 자신 없으면 그냥 숫자 넣어봐봐. 그러면 규칙이 보여. 그리고 그 규칙대로 움직이면 돼. 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문제를 안 풀어볼 거고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확인 문제 5번 한번 시작해 보세요. 확인 문제 5번 시작. 유나, 영상 잘 녹화되고 있나요? 네. 자, 5번 한번 암산해 볼까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죠? 일단은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시그마. 근데 시그마 K1이랑 5는 생략 좀 할게요. AK 제곱 마이너스 4AK. 원래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자,
이제 이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아까 쪼갰다, 붙였다, 쪼갰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얘 다시 쓰면 시그마 AK 제곱이고 마이너스 시그마 4AK이고 더하기 시그마 4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어디서 실수하냐? 선생님 얘는 문제에서 줬어요. 그치? 몇이라고? 16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상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곱하기일 때는. 그치? 그래서 얘가 10이니까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래놓고 베스트 오답. 꽝. 4라고 적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4 안 되죠. 시그마는 엄밀히 따지면 4를 1부터 5까지였나요? 1부터 5까지. 즉, 5개를 지금 4를 더하라는 거예요. 4가 아니라 1부터 5가 5개고 5 곱하기 4니까 20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얘네 둘이 빼면 마이너스 24. 거기다 20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문제 한번 풀려볼게요. 와, 이제 너네들한테 선택의 기로에서는 문제가 나왔어요. 7번 시작. 동의한대요. 과연 이거를 과연 센스 있게 푸는 친구가 있을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노래 하나 만들어서 발표할까?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보승쌤은 수요일 해답이 쉽다고 하셨어. 사실은 뭐 굳이 합쳐도 되고 안 합쳐도 되는데 12까지 2K 플러스 1. 자,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자연수의 합공식 있죠. 2분의 n 플러스 6의 n 플러스 이런 거 알면 사실 이거 까있고 뭐 합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따로따로 구해서 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공식을 쓰기보다는 여기서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요 12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저는 11로 통일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상호가 하라는 대로 할게. 뭐로 할까? 12? 12? 12로 통일할게요. 그럼 제 마음대로 여기 12로 바꿨어요. 그럼 우린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죠. 어떻게? 시그마 k 콜 1부터 12까지 여기서 요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나옵니까? 너무 이쁘게? 2. 그럼 2를 지금 12번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12개를 2를 더하니까 답은 일단 여기까지 24가 나오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바꿔서 풀었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원래대로 이만큼에다가 원래 11이면 요만큼 더하라는 걸 강제로 더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 뺐으니까 우린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지. 근데 몇 번째를 더해줘야 돼? 12번째를 더해줘야겠지. 왜? 내가 얘는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부터 원래 11번째까지 항을 지금 빼라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12번째까지 더해서 지금 이만큼을 뺀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12번을 한번 더해줘야겠다. 그럼 12번째는 그냥 1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얘가 일반항이니까. 그럼 12를 넣으면 24 빼기 1이니까 23이겠죠. 23이 더 빠진 상태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23을 한번 더해주면 되겠네요. 문제가 값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47, 47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그럼 저는 사실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호가 조금 이상해요. 저는 11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11로 다운시켰어요. 둘 다 한번 공부해보자고. 어떤 게 먼저 생각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은 방법은 똑같이 갈 거예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1까지 2라고. 그래서 얘는 일단 2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지금 잘 보세요. 여기는 원래 12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걸 일단 11번째까지 더했으니까 얘는 오히려 마음 편하죠. 12번째는 따로 있어. 내가 12번째 다른 데다 빼놨어. 라고 하면 되니까 12번째를 넣은 몇을? 2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47은 답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네들한테 한 번 더 또 시련을 한번 줘볼게요. 9번 시작. 자, n으로 나오면 이제 조금 컨퓨즈 하죠. 답을 먼저 확인해보는 우리 상우씨.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막, 자신감을 가지셔야죠. 자신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단지 얘들아, 숫자가 n으로 나온 거고, n번째 항, n-1번째 항이라고 하면 돼. 자, 지훈이한테 물어볼게. 넌 뭐 할 거야? 누구를 누구로 바꿀래? 너가 하란 대로 할게. n-1을 n으로? 자, 얘를 n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한 번에 합쳐 쓸 수 있죠. 시그마 n 이퀄 1부터 n번째까지. 여기서 여기 빼면 너무 이쁘게 또 2니까 얘 자체가 2n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n-1번째까지만 빼라고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n번째도 더 뺐으니까 한 번 더 뭐 해야 돼요? n번째를 넣어서 나온 뭐? n제곱 마이너스 1을 한 번은 더 해줘야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 나왔다? 9n 플러스 7 나왔다. 따라서 n제곱,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7n,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여기서 바로 n-8, n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n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요 n, k로 바꿔야지. 요 n은 항상 뭘 뜻하죠, 여러분들? 자연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번째입니다. 번째. 순서를 의미해요. 순서. 순서잖아요. n번째 항을 뜻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번째 항에는 항상 자연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은 8. 이렇게 답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 밑에 거를 하기 전에요. 밑에 거 안 할 건데요. 요것만, 아니. 자, 제가 요것만 알려주고 갈게요. 자, 지금요, 내가 너네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점을 일단 체크 좀 해볼게요. 오케이, 됐어. 난 너네들한테 지랄할 수 있어. 바로 뭐냐면은, 나는 지금 요 9번과 7번을 풀 때요, 항상 하는 짓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개무시했을 거예요. 간과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약속을 지키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겠죠. 바로 뭐냐면 저는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식에는 다 괄호를 쳤어요. 봐주세요. 저걸 빼고요. 어디? 자, 저는 모든 뒤에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일반항 칸에다 뭘 썼죠? 다? 왜 괄호를 썼을까요? 쓴 것과 안 쓴 거는 답이 달라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1과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k-1은 달라요. 똑같아 보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그마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칸은 일반항을 쓰는 칸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 k-1 자체가 모든 시그마한테 다 영향을 받아요. 1는 거, 2는 거, 3는 거. 거기다 1까지 다 빼지겠죠. 얘는 안 썼죠. 얘는 누구만 영향을 줘요? K만 영향을 줘요. 얘 마지막에 1을 뺀 겁니다. 얘 마지막에 10을 뺀 거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항상 시그마 다음에 일반항을 쓸 때는 괄호 쓰는 습관. 내가 저번에 이거는 또 어디서도 말했었죠. 괄호 쓰는 습관? 바로 등비수열에서 일반항 쓸 때 항상 요런 거. 요거 쓰는 습관. 작은 습관이 나중에 가면 시험 볼 때는 계산착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습관 같은 거 들여놓는 거 좋아요. 왜? 너네 어차피 졸라 빨리 풀잖아, 문제 풀 때. 근데 우리가 지금 빨리 풀면 빨리 속도가 올라가면 항상 같이 비례하는 게 뭡니까? 계산 실수죠.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면 뭐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빨리 풀 거면 하나 모든 것에 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제가 미리 말해드린 이유가 10번 같은 거죠. 10번 보시면 시그마 K콜 1부터 5까지 AK하고 뒤에 15가 써 있어요. 이 15는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 엄밀히 따지면 문제집이니까 어때요? 차이가 나 보이죠? 일반항에 들어간 15와 전체에서 15 빼는 건 포인트 자체 숫자가 차이가 있어 보여. 근데 너네들이 풀 때는 포인트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하나로 가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수직선. 선생님들은 수직선 나타낼 때 색깔이 다르니까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너네들이 풀 때는 한 색깔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까먹었어요. 3이었네요. 미안해요. 다시 풀게요. 그런 거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수직선 나타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높낮이를 다르게 나타낸다. 색깔이 같을 때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